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을 즐기자.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눈앞의 문을 용기 내어 열어보세요. 때로는 깊이 들어가고, 때로는 문 앞에서 구경만 하고 돌아서도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문을 열어보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끝없이 이어지는 이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의미가 아닐까요? 지적 성장을 위한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 우리의 지적 영역은 마치 끊임없이 확장되는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의 방에 머물고 있지만 이 방의 사방에는 수많은 미지의 문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들은 그림, 요리, 수학, 음악, 문학, 과학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상징합니다. 어느 문이든 용기를 내어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그 안에서 익숙해질 즈음이면 또 다른 문들이 펼쳐지는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지식의 세계는 끝없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여정을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접한 그림 한 점에 흥미를 느끼고 그림의 문을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호기심은 놀라운 추진력이 됩니다. 그림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작품을 찾아보며 다양한 시대와 화풍의 그림들을 접하게 됩니다. 책과 화면 속 그림이 익숙해질 즈음 직접 작품을 보고 싶은 충동에 미술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어렵고 고상하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이 의외로 평화로운 공간임을 깨닫고 작품을 통해 화가의 의도를 상상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의 격정적인 붓터치와 깊은 감정에 매료되어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고흐에 대한 열망은 한국의 몇 안 되는 작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아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나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행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고흐의 흔적을 따라 도시를 걷고 현지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의 브라운 카페에서 마신 현지 맥주나 파리의 비스트로에서 즐긴 와인과 치즈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이 경험은 지역마다 다른 맥주의 맛과 제조 방식의 매력을 느끼게 하여 맥주의 문을 열게 합니다. 맥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기후, 농업까지 반영하는 복합적인 문화 산물임을 깨닫고 다양한 맥주의 맛과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그림에서 시작된 호기심은 미술관, 특정 화가, 여행,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야인 맥주 문화로까지 이어지며 지적 여정을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영역은 이처럼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재능 부족이나 늦은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문을 여는 목적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문을 열지 못했거나 망설였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망설임조차 소중한 경험이 되어 다음 문을 마주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문 앞에서 주저했던 경험은 요리의 문 앞에서 미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할 수 있고, 수학의 문 앞에서 복잡함에 망설였던 경험은 프로그래밍의 문 앞에서 논리적 사고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나 망설임도 모두 학습의 과정이며 우리 앞에는 항상 또 다른 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 번 열었던 문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되며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을 하나씩 열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되돌아가며 용기 내어 나아가다 보면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넓고 깊은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호기심을 따라 문에서 문으로 움직이는 여정은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며 몇 가지 팁을 얻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문을 여세요. 저는 한때 그림에 관심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미술관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어요. 미술은 뭔가 너무 어려워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평화롭고 그림 하나하나가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설령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열고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라도 괜찮아요.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릴 때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걸 다 알아야 하는데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의 목표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세계를 넓히는 것이에요. 파리 여행에서 맛봤던 맥주에 매료되어 맥주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처음엔 전 세계 모든 맥주 스타일을 외우려 했어요. 하지만 곧 굳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찾아보고 그 역사나 문화만 살짝 들여다봐도 충분히 재미있잖아 라고 생각을 바꿨죠. 깊이 있는 이해도 좋지만 가벼운 호기심에서 시작된 피상적인 이해도 충분히 소중한 가치가 있답니다.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제가 그림에서 시작해서 미술관, 고흐, 여행, 그리고 맥주로 이어졌던 것처럼 서로 달라 보이는 분야들 속에서도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물에 관심이 생겨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을 보러 다녔을 때 그 건축 양식이 당시의 종교, 과학, 심지어 음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순간은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찰칵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연결고리가 많아질수록 제 생각도 훨씬 유연해지고 창의적으로 변하는 걸 느껴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새로운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요. 블로그에 짧은 글을 쓰거나 메모장에 느낀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적어두죠. 예를 들어 처음 요리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는 양파는 이렇게 썰면 눈물이 안 나는구나. 이 재료는 이렇게 조합하면 맛이 없구나. 같은 소소한 깨달음들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어떤 식으로 성장해왔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때 내가 이런 걸 궁금해했었네. 이 관심사가 이렇게 연결됐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혼자서만 끙끙대기보다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사진에 관심이 생겨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며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문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듣는 것만으로도 막막함이 줄어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감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눈앞의 문을 용기 내어 열어보세요. 때로는 깊이 들어가고 때로는 문 앞에서 구경만 하고 돌아서도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문을 열어보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하고 눈앞의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귀한 지적 자산이 되어 오롯이 당신 안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끝없이 이어지는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의 다음 문은 어디가 될까요? 책 인생의 해상도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이라는 글을 읽고 쓴 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